잠을 못 자 피곤한가요? 수면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인가요? 내가 먹는 약 때문에 불면증이 올 수 있다고요? 꿀잠 잘 때도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의 맥주. 제세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불면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잠드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고요. 잘 자다가 새벽에 일찍 깨는 사람들도 있고 수면의 질 자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불면이 오다 보면은 몸도 찌뿌둥해지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일도 잘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수면제를 먹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약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게 맞지만 이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나 부작용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약이 없이는 잠이 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건강하게 이겨내려면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어떤 증상이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잘 치료할 수 있거든요. 이 원인을 잘 찾고 치료하면 불면증도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질환으로 보면은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그 정신신경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우울증이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해요. 이 충분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새벽에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불안하면 역시 불면증이 생기는데요. 중추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쉽게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질환으로 불면증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불안증,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으로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나 수면 장애 하나인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도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질환들은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저절로 낫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평소의 생활 패턴을 보면은 이 야간 교대 근무를 하거나 그리고 과도한 음주 또 비만일 경우에도 불면증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일어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도 불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수면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불면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누구나 알고 있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만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습관인데요. 사소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빛이 눈에 자극이 되면 이제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잠을 드는데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수면 호르몬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자기 전에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 세포도 잘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늦은 밤에 웨이트는 삼가해주세요. 이 세포를 깨워서 수면에 방해가 되거든요.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과 같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벼운 정도의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낮에는 햇빛을 쬐다. 밤에는 빛이 독약이지만 낮에는 충분한 빛이 명약입니다.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낮에 컨디션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밤에 수면 호르몬인 이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수면 컨디션을 잘 만들어준다. 이 외부의 빛과 소음으로부터 차단해주는 환경이 좋은데요. 그래서 귀마개라든지 안대 그리고 암막 커튼 같은 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코골이가 심하다면 또 수면의 질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골이용 밴드를 착용을 하시거나요. 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이제 심신의 안정을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적당히 술을 마시자. 한두 잔의 술은 잠을 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지만 너무 과음이라든지 잦은 음주를 하게 되면 수면 패턴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내가 지켜볼 수 있는 이 5가지 아주 사소한 그런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불면으로 괴롭다면 꼭 실천해보시고요. 본인의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불면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또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먼저 고함량 비타민 B군 영양제처럼 이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세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늦은 오후라든지 저녁에 복용해주는 것은 피해주시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이렇게 함께 함유되어 있는 피로회복제 드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성분을 확인해 보면 이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복합 성분의 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감기약의 경우에는 졸음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진통제의 경우에는 진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 성분으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카페인 무슨 물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처방약들 중에서도 이 불면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 비염이나 코감기 때문에 복용하는 비충혈 제거제,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에 복용하는 식욕 억제제, 그리고 간질 발작에 사용되는 그 항경련제라든지, 그리고 또 갑상선 호르몬제, 그리고 일부 항우울제 등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뇨제를 저녁에 복용하면 이 자는 동안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약들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늦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약 복용으로 불면이 온 경우에는 약 복용이 끝나게 되면 이제 수면 패턴이 원래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만약에 복용을 하는데 이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 불편하시다면은 이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용량이나 성분을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쨌든 본인이 이게 불면이 있을 때 현재 복용 중인 약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과 이걸 수면제 없이 좀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수면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먼저 나의 불면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 불면증을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면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그런 수면 패턴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게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또 내성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약에 대한 그 복용법과 꿀팁,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불면으로 괴로울 때도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땐 약 먹을 시간. 약은 구독. 복용하세요.